용이 얼굴 한번 옆으로 딱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쫙 V자 하고 딱 돼 있고요. 네. 잘 보이시죠? 하남을 우리 고장인 은평에서 만난다는데 여기가 무슨 관련이 있나 싶지만 우리 항상 다루면 금성대군이라든지 아니면 단종이라든지 비극의 주인공만 다뤘는데 승리자도 있거든요. 태조는 현실적 승리자잖아요. 사실 여기 계시는 이분들은 그 승리의 후광으로 높은 자리에 갔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수경 심씨, 성종의 후궁입니다. 성종이 누굽니까? 우리 태조의 손자잖아요. 후궁인데 우리 성종대왕은 부인도 많으셨고 자식도 무지 많으셨지만 그 중에서 자식을 두 번째로 많이 낳으셨으니 아주 왕과도 아주 친하셨어요. 공주가 두 분이고 옹주가 두 분이고 그리고 왕자가 두 분이십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너머에 묻혀 계세요. 이따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잠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경신 씨에 관한 일생은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근데 아버지와 이 가게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 참 재밌어요. 신말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름 아시겠죠? 말동입니다. 말동. 아니 근데 어떻게 이름이 말동일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양반이 아니라면 그러면 양반이 아닌데 어떻게 후궁이 되었을까? 아버지 신말동은 사실은 서자입니다. 서자. 서자가 뭔지 다 아시죠? 홍길동 같은 친구라고 마침 또 홍길동이 당시 같이 살았던 인물이고요. 우리 신말동의 아버지는 당시 조금 유명하신 분이었고 신부정이라고. 심정의 형님은 너무 유명하십니다. 신동이라고 대종대왕 장인어른. 네. 말하자면 신말동은 본인의 신분상 어머니가 선하기 때문에 서자 신분이지만 집안 자체만 놓고 보자면 조선의 대단한 집안이죠. 다만 우리 태종께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신씨 집안을 부림내셨다는 게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된 거지 나머지는 또 건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에 집안 사람을 왕실에 또 들여요. 왜냐하면 왕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왕실의 힘이 될 집안들과 결혼을 하는데 외부에서만 데려올 수 없거든요. 또 보통은 외척 집안에서 많이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외척의 힘을 또 너무 많이 실어줄 수 없어요. 그럼 또 누구 데리고 옵니까? 견제할 집안도 필요하고 들어왔을 때 위협하지 않지만 충성을 다한 집안도 필요해요. 그런데 신말동이라는 인물은 공신입니다. 무슨 공신이냐? 태조가 왕이 되는데 일조를 했던 거예요.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원종 공신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종 공신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난 공신은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공을 세운 공신 밑에 꼭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부록처럼 원종 공신이라고 뒤따른 공신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공신이 30명이면 원종 공신은 보통 2,000명. 예, 왜냐? 뭐라도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거사를 하면 뭐라도 일을 하잖아요. 인사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아무 일을 안 해서 도움을 줄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방해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거사가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원종 공신을 주는데 이 신말동은 당시에 수백 명의 노비들과 같이 노비들한테 공신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인으로 끌어올려주고 양인으로 끌어올려주고 공신직을 줄 때 함께 공신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왕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지만 한 집안이었고 왕실의 한 집안이었고 그러면 성종이 사실은 어느 날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종대왕께서 이런 말씀이 죄송한데 여성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찍지도 않습니다. 너는 관상이 유달리 특별하다. 그러니 나중에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놓고 본인이 오라 그래가지고 후보를 시키고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기록은 없지만 다른 분의 기록을 보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총애를 받으셨고 다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일본군이 우리나라 왔을 거 아니에요. 1592년에. 그러면 그 즈음 왔을 때 왕실의 조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성종 때 꼭 키웠다라고 딱 각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종과 성종 주변 인물 무덤 다 파헤치고 성종 임금의 무덤도 그때 파헤쳐져서 시신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경심 씨도 어떻게 알았는지 북한산 자락까지 갔다가 파헤쳤는지 어땠는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사실 하나가 시간이 거의 500년 지나서 알게 되었으니 바로 그 수경심 씨의 무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요표, 그 부석이 일본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어요. 발견하셨던 분은 부산일보의 지사장이었던 최성규 씨가 어느 날 공원을 거닐다가 왜냐면 역사에 관심이 있으셨고요. 나중에 이제 한일 무슨 역사 모임에 회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거 뭐지? 하고 가서 쭉 보십니다. 사실은 읽어보면 이거 일본식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고요. 수경심 씨면 뒤에 내용이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뒤지면 딱 나오거든요. 이게 발견된 것도 2000년쯤이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우리 문중에서 이 아드님 왕자님 두 분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일본 확인했는데 맞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환받아야 돼요. 천만다행으로도 개인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공원에 있었던 거예요. 구소속. 그럼 구청장만 설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합니까? 이거는 일본에 선물로 보내주고 나무와 게다가 다행히도 언니 수백년도 민주를 들고 있어요. 그 즈음을 우리가 수정컨대 임진왜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임진왜란 때 외경이 일본 그리고 저거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평소에 보지 못하고 거기서 많이 듣고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아들들이 다 찾아가지고 이 국산 노래 가까운 시간이 아닌데 아버님이 이렇게 받아줬어요.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멧돼지가 지나갔네. 작은 아들네 옆에 이 조성수 그래가지고 잘 됐죠.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여기 있는 은평 한옥마을에 새로 입주하신 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영혼만 오셨지만 옛날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몸이 영혼과 시신, 육신으로 나뉜다 했는데 안타깝게 육신은 살아버렸지만 그 육신을 기억하는 묘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은 게 옆에 있는 바로 한수 기념비입니다. 좋은 거는요, 후손들이 한글을 좀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글 바로 감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아마 세월 조금 지나면 후손들이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올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이거 뭐야? 아빠가 있겠습니까 이거를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어느 순간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은 저기 인터넷 치면 또 다 누군가 친절하게 해 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볼 건데 이 묘비는 아주 특이한 게 당시에는 보통은요 구름 모양으로만 장식을 해주는데 뒤쪽과 옆쪽은 구름이 맞는데 그것도 생생한 구름인데 앞쪽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용을 새겨놨어요. 보통 여성의 무덤에 용 잘 안 새깁니다. 일반 무덤에도 용은 쉽게 안 새겨요. 근데 용을 새겼는데 정말 생생하게 생긴데 더 신기한 건 뿔이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새겨도 뿔 안 달린 거 하거든요. 이게 뿔이 안 달린 거 우리 교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순룡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무덤에 순룡을 새겨놨다. 아마 비하인드가 있을 건데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여간 분명한 것은 그래서 16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비석이 크진 않지만 나왔고요. 게다가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화강암 깎아서 만들거나 다른 미신을 만드는데 홍돌로 대리석을 만들었고요. 밑에 받침은 화강암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쌓이고 쌓이면 우리 문화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당시, 그러니까 가져갔겠죠. 그 당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좋은 것은 공식적 절차에 의해 후손들에 의해 받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인간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은행나무 군락지 조정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맞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모양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처음에는 안 보이던 장면들이 한 50개 이상 보고 나면 보여요. 크기도 물론 다 다르고요. 밑에 받침돌도 다 다릅니다. 우리 와서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밑에 받침돌이 그냥 돌처럼 보이지만 받침에도 원래는 다 새겨놨었어요. 지금 마모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이 오롯하게 떠오를 거고요. 때로 삼국시대에는 색도 칠했습니다. 지금 보면 얼굴 재미없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멋지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만들고 돌로 만든 부처님은 전부 색을 칠해놨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가면 그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석굴암에 계시는 부처님도 흙구멍 속에는 알료가 남아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마모가 안 됐거든요. 비바람에 안 씻겨내갔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과 실제로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고요. 누가 만들었을까까지 나가본다면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쉬운 것은 정말 드문 몇몇을 빼면 당시 최고의 조형 작가이자 미술가이자 기술자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진 것이 참 안타깝고 그러나 그들의 실력만큼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 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경기도 시흥시에 있어요. 장유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유 선생은 누구냐면 임금님의 장인어른 부인이 소종의 딸이 소종의 부인 인성왕후가 되시는데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크게 만들죠. 가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비석들을 찾아다니는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석들이 인중에 소랑을 맞거나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혹시 가보시면 거기 아주 무시무시한 개 3마리가 막 줄에 매달려가 요청하시죠. 늘 계시거든요. 이한 보고 싶습니다고 문 열어줘요. 들어가시면 완전 무슨 정글에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가서 깜짝 놀라요. 이렇게 큰 요거보다 네, 요 건물보다 그러니 그 시대의 느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기회도 재미가 있다. 그 중에 우리 국경이 뜻밖에도 보실 수 있어서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왕이 살아계실 때 총애하던 후궁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네. 그런데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나한테 법적 어머니지만 나는 최소한의 의무만 가면 되잖아요. 심지어 총애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잘 해드리겠습니까? 이런 게 다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이건 사람의 일이니까. 기본은 원래 정해져 있는데 기본대로 된 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답사에 보수냐?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읽히는 거예요. 아이고, 요 후손과 이렇게 관계 이렇게 했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뭔가 모르지만 스토리 하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모르죠. 뭐 나중에 뭔가 어떤 다른 기록이 나오면서 굉장히 재미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 보면 옛날에 수필 최씨 이야기가 드라마 동의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그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병심 씨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렇고 일반적인 고관 대작들이 아니었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의 자손들이 다 잘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당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손까지 어떻게 되냐 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요것만 하고 제 이동을 요거는 이제 좋은 사례죠. 좋은 사례.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조사 우리가 했거든요. 확인 가능한 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단 한 26만 점은 확인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거. 확인했다는 뜻은 뭐냐면
나간 것들 중에 박물관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공공 영역에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했어요. 근데 비공공적 영역 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근데 통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조사하다 보니까 확인한 거에 3배에서 5배 이상으로 보거든요. 최소 3배만 잡아도 몇 점이 더 있다는 겁니까? 100만 점 가까이가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우리가 뭐 수출 강국이었나요? 문화재 수출 강국? 아니죠. 전쟁과 식민지. 예, 이것이 아마 가장 컸어요. 그거를 그대로 자명해 보여주는 수치가 있어요.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일본에 나가 있는 게 11만 점, 43%입니다. 미국에 나가 있는 게 2위거든요. 6만 점이 넘어요. 27%입니다. 두 개 합치면 70%. 일본과 미국이란 나라에 매달 3분의 2 이상이 나가 있다. 나머지가 한 27개국에 나가 있거든요. 막 나뉘어가지고. 흥미로운 것은 3위가 중국쯤 될 것 같으니 중국이 아니고요. 독일입니다. 독일. 왜 그럴까요? 일본과 독일이 친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영국도 높아요. 왜요? 미국과 영국이 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물이 넘어가서 또 다른 이유로 또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 아시아관 설치하는데 뭐 없어? 그러면 여기 한국 거도 있는데 좋아. 그러면 일본, 중국 것만 있으니까 한국 것도 줘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규약은 돼 있습니다. 전쟁, 범죄나 뭐 이런 거에 얽혀가지고 간 건 돌려주게 돼 있는데 아무도 안 돌려요. 왜요? 힘 제일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뺏어갔습니까? 영국 박물관에서 이집트 거 빼면 물건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례에 있을 때만 돌려줍니다. 옛날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어보를 준 것과 마찬가지. 이거 미군이 훔쳐갔다는 거 서로 뻔히 다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돌려주는 자체가 그 나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뭐가 있을 때만 마치 뭔가 특별한 일로 주듯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고 민간에선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정말 좋게 잘 돌아온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얘기를 해야 그쪽에서도 압박을 느낀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가 있는 우리 은평 한옥마을과 우리 은평의 이웃이다. 우리 수경 김씨라는 분이 계셨고요. 자, 이제 우리 한 10여 분 올라가면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에 우리 화이군이라고 계십니다. 화이군 이영을 만나러 가는데요. 걸어서 10분이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 특히나 비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뭔가 신비롭고 더 강한 힘이 느껴지고 서로이 우리 이전에도 여기는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이 그냥 자연과 물이 함께해서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인문적 생각을 나게 해줘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생명이 무엇인가 삶을 이어간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각 끝에 전국에 큰 나무들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해주겠지만 나무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이 났고요. 저 같은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데 또 황석영 같은 작가들은 또 그런 나무를 보고 아예 할매라는 작품을 또 만들기도 하니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도 나오고 비가 내리네요.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 외지인들 대신에 이제 외지인들은 그러면 이 삶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을 볼 수 있게끔 바깥으로 커뮤니티 센터부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반쯤 성공하고 반쯤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공간을 옆으로 해놨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의 동선이 안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고요. 한 5분 정도 가면 이제 화이군 묘역이 있는데 수술로 올라갑니다. 의도가 있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주는 걸 보고 그래서 저거 박물관 허가 내주면 안 된다 막 그래서 구에서도 막 입장을 내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사회를 살면 합리적인 게 있고 합의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벗어날 때는 공공의 영역에 발을 들일 때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박물관이라는 공공의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박물관은 나만 볼 거면 그렇게 붙일 이유도 없지만 여러 사람이 오는 공간이라면 적어도 오는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답을 주진 않아요. 의심은 더 해가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은평 한옥마을에서 뭔가 이게 5점 같은 느낌으로 남는 듯한 생각이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얘기는 못하겠어요. 동영상 들어갔을 때는 그 인터뷰랑 세조와 맞서서 안평대군처럼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결국 사사되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조와 맞서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반정을 지켜주거나 포기시키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분이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반종에 대한 충성이나 반종을 보살펴가려고 해서 문종과 세종에 대한 절기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있는 왕실의 인물들이 딱 6명. 그래서 육종영이라고 따로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쉬운데 이분도 왜냐하면 우리 사이영 이제 사이고 유영 이분은 실력을 갖고 있는 딱 네 글자 이렇게 써요. 그러나 오늘 끝났으면 우리가 오늘 운동 없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이 물러나가는 이유가 이거는 이거는 성경의 기준이가 여자를 그냥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6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위로는 대부분은 세종대왕의 정식 왕비였던 소낭 씨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궁의 아들은 본인이 제일 먼저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고 형님들과 어울립니다. 친했어요. 정말. 특히나 이명대군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명대군이랑 둘이서 사실에서 남녀들이 그 뭐였냐면 세간이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친구 같이 노래 잘 부르는 여성들이다. 근데 어머니들이 나가면 걸릴까봐 또 이제 나갔다가 많이 혼나고 이러면 어떻게 했냐, 밑에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남장시키고 그 다음에 남장시키고 혹시 걸릴까봐 비가 오는 날은 오롱이까지 있어가지고 그걸로 들여오다가 그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딴 것도 뺏기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개발청소 하다가 조심해야 돼요. 그치 그러죠? 또 그래요. 심지어 이가 전화 갔다. 왜냐면 그때 내가 청소년이라 이쯤에서 꼭이라 여기서 못 쳤어요. 성인이 하다가 전화 갔다. 어디 나가느냐? 자기 부인의 큰아버지 시켜가지고 관리에 처분됐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자 왕실이 용서가 안 되니까 엄청 혼나고 뺏기고 이거 막 늘 했기 때문에 후배이 물랑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부인도 많았어요. 나중에는 귀향은 안 돼. 귀향지에서 부인을 얻어가지고 지내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여성이 항상 있어야만 되는 분이죠. 어찌 보면 행복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분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던 이명대군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나중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니까 이상하게 좀 그건 아닌 거죠.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조가 시험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내 편 안 드는 것 같고, 야 형님들 다 좀 다른 거 친하게 지내고 한데, 그리고 너 평소 놀던 것과 다르게 왜 요즘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됐고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성탄문이랑 지편자 학사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냐? 이걸 떠본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넘겨서 얘기를 안 하고, 이놈이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진 않아요. 주변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조 입장에서는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몇 년의 전쟁이 어떤 행동을 하니 결국 반동 보기 운동까지 일어나고 금성대도 주고,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사이공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대신 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기고 정치부에서도 쫓겨나는 충분히 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성종대 가서는 다시 복귀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치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참 세월이 재밌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어떻게 되느냐, 조선 후기가 되면 예법이 엄청 강화가 됩니다. 조선 정기에 예를 지키기 위해 춤을 위해 죽어가 모든 일을 시험하면 하는데, 그러면 세조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세조는 일단 모르겠고
시골 대만 모든 것을 다 너무나 저희가 정말 훌륭히 분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 하고 뒤들여서 또 아들이 순서도 그렇고 뒤에 점점 명령을 갖다가 아주 잘 해주고 홍살도 세워주고 뒤가 또 세워주고 합니다. 그리고 후손도 잘 내려와가지고 잘 지켜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다음에 강남시장이라는 왕사랑 정육적인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조명을 받으면서 야 우리 이 인성에 이렇게 저리를 즐겁게 찾아가셨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분들이 손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장은 아쉬운 거는 대한장을 하는 게 바로 필요도 너무 열심히 하시지만 바로 필요도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약간 알려서 어디서도 안 되고 진짜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손님이 와서는 나중에 변해버리긴 했지만 그분들의 부자감과 그분들의 마음을 누워 계신 분이 살아보는 것이 원래 훈련입니다. 그걸 우리가 민간이라고 올라가서 주위를 돌아봤을 때 여기 괜찮네 하는 명당이 있는 거야. 빨리 집에 가자 하는 명당이 아니고 비 오는 날이니까 어떤 느낌이 나 올라갔는데 힘이 만들고 있어요. 가문의 연구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행사 있는데요. 우리 묘역이 어디냐면 저 대각선 끝, 저 멋진 소나무 있는 저 끝에가 바로 묘역입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볼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저기 전기 설치해서 지나야 돼요. 예, 그 문 열어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려 있거든요, 원래 가운데. 예, 일단은 저기 앞에 위까지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 해서 조선 8대 명장이 으뜸나는 곳이 순창에 가면 있습니다. 김동유 선생. 예. 네. 앞쪽이 우리 화이군의 묘역이신데요. 여기 밑으로는 이제 자손분들 옆으로는 묘역입니다. 아, 자손. 네. 화이군의 묘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묘비에 보면 앞쪽 뒤쪽에 해와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해와 달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이죠. 밤과 낮이니까요. 영원히 밝힐 만큼 절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만들지 않는데 후손들이 저기 뒤에다가 12진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또 거기다가 여기에 무인석까지 만들었는데 무인석 원래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저 밑으로 내려놨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저 위에 이제 올라가서 뒤돌아볼 건데 저기 뒤에까지 산이 아주 멋지게 보이거든요. 네. 여기 모습만 보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비를 좀 피하러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이군 진호라고 되어 있고요. 12지신이 쭉 두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장면이 정말 대단한데 이제 뒤에 좀 많이 가려있습니다. 저 뒤에까지 딱 펼쳐져서 아늑하게 안겨있는 모습을 볼 거고요. 아마 화이군은 평생 변하지 않다가 갑자기 아파트로 온 거야. 당황스러워. 와, 뭐 이런 게 좋네 하고 아마 보실 텐데. 예, 세월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니까 덜 심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때 나의 선택이 옳았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제주한테 건물주를 놓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버티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제가 모든 것을 뺏기고 집안에서 밀려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절이입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작지만 사실은 제일 큰 힘이 있죠. 세상은 금성대군이나 안경대군 같은 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좋은 사례로 남기 때문에 후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집안을 망친 조상이 아니라 언제나 얘기해도 떳떳한 조상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불급이지만 후손들이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이 대단한 우리 조상이 보다 더 잘 모셔야지 하고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기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분명 군자적으로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건져주시는지 여기 백조월 선사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 헤드스가 발견되었고요. 수경 심시 목표를 통해 그 후원들의 노력도 알게 되었고요. 또 여기서 절의를 지키는 게 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 온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사진을 찍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에 걸맞는 이야기를 써서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사진은 별도로 날 좋은 날 많잖아요. 찍으러 오셔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예, 오늘은 정말 프로 사진 작가가 아니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좋은 날로 하시고요. 대신에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으니까 그걸 담아서 글을 쓸 때 더 길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글들로 정보는 이미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거나 어떻게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잘 적어주시면 그거를 우리 지도에 반영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갔었던 수경중식 욕조 그리고 여기 하이드 유형의 묘역 그리고 은평 한옥마을 지나면서 아까 우리 큰 나무들도 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거는 내가 꼭 우리 은평 국민들과 함께 해야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꼭 시간 이거 과제입니다. 꼭 시간 내서 사진을 꼭 찍어 오셔야 돼요. 네, 일주일간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주말부터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있다가 그만큼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어디를 이동하냐면 금성당으로 이동합니다. 화이군 이용도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왕실을 보호하고 단종을 복귀시키려고 하셨던 금성대군과 사실 금성당은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세상일이라는 것을 모호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모셔집니다. 네. 그 금성당을 찾아가서 또 다른 남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만들어서 신명사에서 여기 배를 뭉치고 안 그러면 올라가서 달리 지난번에 왔을 때 지난 달리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역사에서는요 인물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평가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찌 보면 더큰 본인과 가능성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라 우리가 이제 여기 지나가다가 정말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와가지고 말씀을 시키죠. 근데 약간 개방적이야. 예. 개방적이셔갖고 말씀. 검교는 문인석. 네. 화이군이 태어난 날짜는 분명한데 돌아가신 날짜가 두 가지 버전이 전하고 있습니다. 1460년에 사약을 받고 익산에서 유배되었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게 선원록이라고 하는 왕실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종 복위운동 이후에 결국은 다 내쳐지고 죽게 이르렀으니 이분 또한 그때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 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 25년쯤 지나서 1489년에 성종 20년쯤인데 상소가 하나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 본인이 직접 내 자식들을 좀 연좌에서 풀어줘가지고 종실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성종과 신하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 해주마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올린 사람이 본인이거든요. 국가 공식 문서로 나와 있고 기록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기록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냐? 우리는 잘 모르는데 후손들은 뭐를 진짜로 볼까요? 그래야 제사 지낼 거 아닙니까? 사약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걸로 정했어요. 왜? 그래야 멋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는 보기에 따라서 약간은 좀 없어 보인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 좀 제발 이제 용서해줘요. 이런 편집, 이런 상소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 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살다가 때와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둘 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족보의 기록을 따라 60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 후에 89년에는 아마 후손들이 이렇게 올리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마 이름이 바뀌었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반면에 89년까지 사셨는데 후에 중종 때에 가서 인정받으면서 선원록에 이게 다시 정리가 되면서 아마 잘못
오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면 이게 가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적힌 이유가 뭘까를 보는 것이 더 풍부하게 보는 거고요. 우린 또 후손이 아니니까 그게 열심히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후손이 정하셨으면 우린 또 이해를 해드리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고려 때 김치려 장군이라고 우리 고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강화도에 있고요. 하나는 저기 울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짜일까요? 확인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중에서 아주 슬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진짜다. 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고 뭡니까? 한 분은 괜히 뭡니까? 제사밥 받으시니까 좋을 거고 한 분은 진짜 받으시니까 좋을 거 나쁠 게 없다. 예, 대신에 그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후손이 실수를 안 해도 되고 파묘를 안 해도 되고 게다가 재미있는 스토리가 남았으니 다른 무덤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나쁠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상도 잘나야 되지만 후손도 슬기로워야 된다는 걸 사실은 보여준 사례다 얘기를 하겠고요. 자, 비가 또 약간은 잦아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많이 걷거든요. 예, 한 10분 남짓 한 15분 가까이 걷습니다. 일단 쭉 이동하죠. 일반하고 주변에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친하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 해당으로 기능을 운영하려면 조형물을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이 조형물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거 만들어주는 계산이 돼요. 예. 기분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재산을 만들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인스트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푸르지오를 만들어 배운다든지 사람은 토박이보다 제가 토박이로 가까운 농가이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녔지만 그만 그렇겠죠. 수백 년의 세월이 쌓이는데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좀 전에 우리 선생님도 말씀주셨고 여기 우리 바로 여기에 이만희사님 있잖아요. 주목받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마치 왕사람이 나오고 이런 코스로 다니는 일이 좀 많아지고 부터 도서관 지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스펜서씨 아버지 재혼녀도 있고 홍호태 시민연도 있고 부터 도서관 뒤에는 인상구 묘역도 있고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 역사에서 미친 인물들이 하지만 외로울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의 평균 수명이 제일 길다.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살아요. 오히려 왕자가 평균 나이가 32세고 공주는 평균 나이가 29세. 오히려 왕자로 태어나면 30 넘기기 힘들다 보시면 돼요. 네. 타이밍 스트레스입니다. 잘나면 망하는 거예요. 네. 적당히 못나도 안 되고요. 적당히 잘나야 돼요. 네. 그래야 왕도 좋아하고 신하들도 괜히 부추기지 않고 그래야 아주 신신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결국 왕실을 뒷받침하고 500년 역사에 반드시 있었던 존재들이 여기에 묻혀 계십니다. 여기만 묻혀 계시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로 보면 아우 여기도 계시고요. 또 한 산은 저기 수안산이라고 강짓고 있는 곳도 도봉동만 있거든요. 거기도 또 내시들의 구덩이 가득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보여졌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새롭게 발굴할 지점이 되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학자들이 봐야 되겠지만 더 크게 사랑받고 나누려면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큰 분들을 만나러 왔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사실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마 나중에 날이 좀 좋고 때가 된다면 아마 또 여기 저와 함께 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운동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지나가다가 도서관이 있거나 어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다 상관없고요. 서점이 있거나 그냥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서점은 사라지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계를 듣고 보니까 우리 서점의 전성시대가 1996년 그랬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 서점이 한 5,500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있을까요? 지금 2,300개 있거든요. 예, 세월이 한 30년 지나면서 안통하게 이하로 줄었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 누구라도 적다고 볼 때는 맞았어요. 왜냐? 그 중에 한 반 정도 가까이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독립서점. 그러니까 잘 되고 말고에 상관없이
나돈 벌려고 서점 넣은 거 아니야 라고 딱 시작하신 분들, 나의 어떤 다른 이유로서 그러니까 색다른 이야기를 키워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서점이 한 1000개인 걸 생각하면 5,000개의 손님을 줄었어요. 대신에 서점은 많이 늘었지만 도서관이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점을 보면 안타깝다가도 도서관 보면 반갑거든요. 물론 여기 들어가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대신 저런 건 제 눈에 들어오죠. 음성에서는 볼 수 있어요. 예, 땡땡땡 작가방.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작가들한테 양해를 못하거나 말을 구하고 만드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리 일반 외국인들에게, 독자들에게 친숙한 작가들의 이름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에 많이 해놨고,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실제 작가고 설정하면 내 이름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꼭 내가 가는 연구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것도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김동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보고, 김진명 작가가 은평에 강하고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미신이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언제요? 예, 일본인들의 의해 일제강점기 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 대일본 제국은 파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 이제 불악파 유럽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그 과거의 시대의 잔재들, 우리 마음을 흔들고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것들을 차별화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예요. 특히나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나라.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풍탄하고 굉장한 분이시지만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철저하게 한국을 분석해요. 왜냐? 그들을 알아야 지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노력이 강하다 박수 쳐줘야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 조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은데 의도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사한 것들이 뭐냐? 예, 이미 공경대학교에서 교수들을 불러다가 부탁합니다. 예, 특수 임무를 맡겨가지고 조선에서 연구를 하게 했던 게 뭐냐면 귀신, 요소, 이런 것들. 한국인들 마음에 좀 바뀌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조사해봤더니 활용하는 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로 하느냐? 활용하되 파괴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건 전통이 아니라 미신,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줄 거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 어떻습니까? 미신인가요? 그럼 뭐죠, 이거는요? 옛날 민속. 예. 우리는 이제 민속이라고 그러고 전통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세계관이란 말을 쓰잖아요. 어떤 걸 이해할 때 이게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면 나와 너무 다르더라도 흥미롭게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나와는 다르지만 이해를 하니까 세계관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 관계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왠지 얘기를 하면 내가 거기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비과학적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를 잘 걷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들어가기도 좀 저되고요. 가서도 얼른 나오고 싶고요. 가서 들으면서 빠져드는 나를 경계하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봐도 좋아요. 색다른 어떤 문화로 인식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위안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뭡니까? 종교의 일부 기능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단어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 선조들이 남겼던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울 거거든요. 주변에 좋지 않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그 문화를 살려내서 우리가 다 같이 귀신을 믿자, 무속을 믿자, 풍수하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취할 수 있는 거리는 무엇이고 또한 이것이 컨텐츠화 되면 뭐가 좋을까까지 이미 나가 계시는 분들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런 단어들은 오늘날 다른 이유로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요즘 신나실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왜 그 최대현에 나오는 거 있잖아 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런 변화의 속에 있는데 정말 많이 고생해왔고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은 과정은 잘 몰라요. 얼마나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모습은 보면서 오 이런 게 있구나 하거든요. 사실은 그 과정도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서 그 과정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서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를 또 하다 보니까 일정 정도 또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을 질문하시면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대왕은 뭐 하신 분입니까? 밑에 읽어보십시오.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몇몇 분은 알지만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참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196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67년 11월 달에 당시 문화재국에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산을 다 못 쓴 거예요. 예. 예산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죠? 반납을 하면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왜? 너네가 계획을 똑바로 못 세우고 예산을 다 못 썼으니까 예산 삭감 1순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네. 써야 되는데 기존의 항목에 쓸 수가 없어요. 당장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장주근이라는 문화재위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생각하셨냐면 잘 됐다. 지금이 기회다. 누가 뭐 할래요? 했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 문화재위원들도 다 뭡니까?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자기 파트 해봅시다 그러면 해양 파트 가만 안 있거든요. 예. 근데 손때는 안 매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뭐를 하셨냐면 무속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고 무속을 담당하셨는데 이게 이제 항상 뒷전에 밀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다 써보겠습니다. 뭘로요? 꼭 조사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참에 예산이 있으니까 조사하죠. 시간 없어요. 12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뭔데요? 전국에 있는 당집의 현황을 좀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1967년까지 전국에 있는 당집 현황이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죠. 에? 그 현황 조사한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사람 언제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당시에는 문화재국과 교육부가 같이 있었거든요. 문교육부가.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들이 당시 엘리트였기 때문에 당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당직을 조사를 하면 수업 자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설득력이 앞서가지고 예산을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진행이 된 거. 문제는 뭐냐? 선생님들이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심할서를 쓴다 해가지고 딱 공문을 내고 공문 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예, 충청도에서 들통이 났고 전라북도에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은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조사 거의 안 되죠. 경상도 쪽은 잘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상도는 거의 다 조사해요. 서울도 조사하고. 그래서 회신지 중에 한 10,000명 넘는 교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5,000명 이상이 회신을 보내와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당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 그로부터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바람에 반환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문항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2-3장짜리 설문 문항만 넣었거든요. 어떤 분은 되게 열심히 조사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대충 하셨는데 그래도 그게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1960년대 말까지 서울에 이런 장집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서울 전역에 조사되어 있어요.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 구가 25개. 구마다 보면 이제 막 몇 개씩 있다는 거. 예, 사실은 100개가 뭡니까? 동마다 다 있어요. 맞는 400개가 넘어요. 26개만 나요. 이미 60년대 말만 하더라도 서울의 개발이 많이 되고 새마을운동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건 좀 그런데 몇몇 종교단체에서 일부러 없애고 다니고 이게 막 누적되다 보니까 많이 사라졌습니다. 26개나 남은 게 어디에? 근데 26개를 전수조사했더니 재밌는 게 발견됐습니다. 26개 중에 집이 있는 당집이 당시에 19개가 나왔고요. 집이 없는 곳은 큰 나무만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집이 있는 당집들 중에 2곳인가 빼고 나머지가 다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신기하냐면 나머지 전국에는 대부분이 초가였다고. 여기는
뭐였을까요? 기와였을까요? 초가요. 초가. 서울에서 좀 보기 드문데 너무 아쉬운 거는 초가였을 때 모습이 남아 있었다고 보았어요. 건물 한 동이다. 왜냐면 이제 건물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여기 시공자님의 아들이 결혼하실 때쭉 해가지고 바꿨다는 기록이 있으니 그게 한 1970년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 기와는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초과도 할 게 있었을 것이라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그 이후에 세월이 또 몇 년 지났어요. 1970년이 50년 지났어요. 서울에 방집 몇 개 있어요. 서울에 송곡을 여기 있고요. 또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원래는 여기 금성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은평에만 2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아래 위에가 2개 있었고요. 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망원동 쪽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가 월계 쪽에 있었고요. 요 3개 중에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 망원 쪽. 근데 다 없어졌고요. 여기는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이태원 가면 또 있어요. 부분당이라고. 그 국가에서 운영하던 건데 재밌는 거는 원래 거기 신이 아닌데 새로운 분이 신이 됐습니다. 예, 신입신이라고 할까요? 근데 누구냐면 유관순. 예, 왜냐 유관순 이태원 공동묘지 있다가 실전이 됐습니다. 이 일본 군대의 그 주둔지가 되면서 챙겨가라 했는데 유관순 집안이 독립운동하다 다 망했잖아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집집마다 연락한 게 아니라 신문에 한 줄 띡 실어놓고 기다렸다가 연락 없음 무용고 처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관순 시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관순이 묻혀 있었던 곳은 알고 우리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당집에서 유관순도 같이 모시기로 했죠. 무슨 얘기냐면 당집은 원래 모시는 신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합의와 바람에 따라서 점점점 모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금성대군도 그러합니다. 이름은 금성당이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 금성은 나주에 가면 금성산이 있거든요. 나주가 어떤 도시냐? 태조 왕건이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궁예 부하였어요. 장군이었죠. 그런데 궁예가 점점 포악해지면서 왕건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난이도 높은 미션 내립니다. 그게 뭐였느냐? 후백제 아래쪽에 몇몇 호족들, 영창강 일대 호족들이 아직 견훤의 편이 아니니 우리 후고구려의 편이 된다면 북쪽과 남쪽에서 뭐합니까? 샌드위치로 견훤을 압박하는 꼴이 되니 좋을 것이다. 너희 집안, 왕건 너희 집안은 개성 출신으로서 해상 세력이 아니더냐. 연결고리 있지? 가서 설득해. 이게 말이 쉬워 그렇죠. 그들은 그들 입장으로 뭡니까? 아직은 그들 견훤의 편에 들고 싶진 않았지만 견훤 세력이 제일 강한 거 알고 있으니까 모른 척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후고구려에서 누가 내려왔다. 그럼 견훤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아서 넘기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견훤한테 좋은 값 받고 우리 지역을 안전시키면서 자기 힘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뜻이에요, 사실. 그런데 왕건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왕건의 인물됨을 봤을까요? 나주 호족 오다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죠. 그러면서 뭐를 딜합니까?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잠깐만요 그러고 벌을 입혀서 줬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왜 이러지? 하고 먹으려니까 짜증나니까 이렇게 먹잖아요. 궁금할 거 아까 왜 그랬어?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바쁠 때 먹으면 체하니까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때 만들어진 일하고요. 똑같은 일화가 또 언제 생기냐면 조선 생길 때 태조 이성계도 똑같은 일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일하였습니다. 그 왕건이 내려가서 거기서 같이 했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왕건의 힘이 커졌고 결국 궁예를 몰아냈고 세상의 주인공이 됐으니 나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성신의 도시다. 우리 금성산의 신이 그를 도왔다. 그래서 이 금성이 지역에서 왕건 이후에 고려가 세워지면서 전국 구신으로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개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성신을 따로 모셨습니다. 나라에서도 지지를. 그게 한양에 와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성신은 나주 금성신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한자까지 똑같은 우리 금성대군과 절의를 지키고 단종을 위하다 돌아가셨잖아요. 한이 깊으시겠죠. 우리 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이 깊을수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대군도 어느 쪽 아마 조선 후기 쪽으로 볼 겁니다. 여기에 모셔졌어요. 왜냐? 여기는 왕실에서 관리를 하던 이 당집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 정도 여기에다가 와서 당집이 하고요. 그러니까 진관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냥 일개 사찰과 당집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도 함께 돌보는 공간화됐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기록에 따르면 이제
시공자만 한 200명 가까이 4대에 걸쳐서 딸한테로 며느리한테로 여성으로 쭉 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물을 전공하시는 양승종 박사가 여기와 같이 하면서 양정수 박사 같이 하면서 요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저 무서운 집 아니냐가 아니라 와가지고 행사하다 같이 보고 옛 누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사람들의 바람의 형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적 요소가 뭐라고 할까요? 세련됐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따라 이렇게 존경받는 또는 찾는 신들이 있죠. 코로나가 딱 되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누가 제일 인기입니까? 약사부처가 인기겠죠.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되면 여기 있는 많은 신들 중에 또 역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는 신들이 또 인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신앙으로 표현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박물관의 유산도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 사탕도 넣고 쌀도 넣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기에 깃들어 있는 주민들의 마음,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미술적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사적인 어떤 연원과 이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가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은평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그런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묶였다. 그러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오늘 함께 하신 거니까 저는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아보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고 이건 뭡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다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더 필요한 거는 아마 찾아가지고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험을 또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 뽑기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방색 중에 하나 딱 뽑으면 색깔이 나오잖아요. 색깔에 따라 이게 남쪽인 빨간색인지 북쪽인 검은색인지 동쪽인 푸른색인지 서쪽인 흰색인지 가운데인 황색인지에 따라서 오늘의 기람을 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재미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오늘은 비가 너무 고맙게도 오다 말다 해줬고 마지막에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그쳐져서 다 좋은 거는 다 오신 분들 덕이고요. 중간에 신발 젖은 건 박수 때문입니다. 저런 마음이고요. 저희 탐방은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2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을 하는 목적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탐방을 다니면서 관찰하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진 찍으셔도 좋지만 꼭 더 좋은 날 사진 찍어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과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김동환 작가님 하시는 제가 말씀 드려놨어요. 다음 주는 사진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장소는 상관없어요. 여기도 좋고 뭐 저희 명표도 좋고 아니면 뭐 화영 이용 저희 무덤도 좋고 하동마을도 좋고 나무도 좋습니다. 하나씩 찍으셔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일단 더 좋고요. 그래야 김동환 작가님이 먼저 작업하시죠. 그래서 주시면 뭐 할 거냐면 사진을 놓고요. 그 사진에 좋은 말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만들겠다 하면 한 줄로 먼저 쏘셔도 좋아요. 채택될 수도 있고 그날 수업에 따라 다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반드시 보내주세요. 한 장씩. 그게 과제입니다. 아셨죠? 사진 한 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쉬워요. 사진 한 장만 쓰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토요일 되면 해가 쨍쨍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복더라도 깨끗하게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탐방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했나요? 마무리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은 안에 감상도 하시고 또 나머지 좋은 시간 보내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